코리안타운 이 범죄자들. 너네들이 산불 낸 거 아냐? 지금 미국에는 LA 산불 때문에 큰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LA의 다른 곳은 다 불탔는데 코리아타운만 무사해서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서 특파원으로 일하고 있는 제피르 퀴리라고 합니다. 저는 글로벌 와치에서 특파원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금까지 해본 적 없는 아주 독특한 임무를 맡게 되었어요. 저는 캐나다에서 태어났고 제 이름이 조금 특이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언제나 용감하고 호기심 많은 마음으로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위험한 곳들을 많이 다녀봤지만 이번에 겪게 될 일은 상상도 못했던 경험이었어요. 아침이 아주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요. 저는 이른 아침에 일어나면서 설레임과 긴장감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그러던 중 전화벨이 울렸고 편집장님의 목소리가 아주 진지하게 들렸어요. 제피르, 로스앤젤레스에 큰 불이 났어요. 지금 바로 그곳으로 가서 취재해주세요. 제 몸에 오한이 스미는 듯 했지만 진실을 밝히고 싶은 강한 충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카메라, 노트, 그리고 다른 중요한 장비들을 재빨리 챙겼어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게 느껴지면서 저는 로스앤젤레스로 출발했어요. 도착했을 때 도시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짙고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있었고 포효하는 불길 소리와 사이렌 소리가 뒤섞여 있었어요. 멀리서도 느껴지는 열기는 거의 견딜 수 없을 정도였어요. 저는 거리를 천천히 걸으며 하나하나의 세부 사항을 주의 깊게 살폈어요. 눈에 보이는 곳마다 혼란의 장면이 펼쳐져 있었어요. 사람들이 달려가고 있었고 소방관들은 낡고 녹슨 장비로 분투하고 있었으며 불길에 맞서 겨우 서 있는 건물들이 있었어요. 현대 도시인 로스앤젤레스에서 이런 재난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저도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도시 한복판으로 들어갈수록 이곳의 건축 방식에 대해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많은 집들이 나무로 지어져 있었고 불이 아주 빠르게 번지고 있었어요. 예전에 한국의 새로운 건축 기술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회의적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더 단순하고 저렴한 방식이 잘 작동할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주위에서 벌어지는 파괴를 보면서 제가 혹시 틀렸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중 한 지역 소방관님께서 놀라운 소문을 속삭여 주셨어요. 도시 안에서 불길이 닿지 않는 한 곳이 있어요. 그곳은 코리안타운이에요. 제 귀가 쫑긋해졌어요. 저는 그분께 코리안타운이라고요? 무슨 점이 특별한가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분은 그곳의 건물들은 다르게 지어졌어요. 아주 튼튼하고 첨단 안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거든요. 아마도 한국의 아이디어를 적용한 것일 수도 있어요. 라고 대답해 주셨어요. 그 순간 제 안에 호기심의 불꽃이 피어올랐어요. 저는 바로 코리안타운을 직접 보고 싶다고 결심했어요. 연기로 가득한 거리를 지나며 발걸음마다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어요. 저는 이 혼란 속에서 마치 사막 한가운데 오아시스처럼 조용하고 안전한 동네가 숨어 있을 거라고 상상했어요. 걸으면서 더 정교하고 세심한 방법으로 지어진다면 모든 것이 얼마나 달라질지 계속 생각했어요. 과연 이 한국식 아이디어들이 정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궁금했어요. 마침내 코리안타운 입구에 다다랐을 때 저는 정말 감탄했어요. 거리는 깨끗했고 건물들은 견고하고 현대적으로 보였어요. 두꺼운 콘크리트로 지어졌으며 많은 건물들이 햇빛을 반사하는 반짝이는 창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불타고 있는 도시와 이 안전한 피난처 사이의 대비는 마치 밤과 낮처럼 뚜렷했어요. 저는 안도감과 동시에 설렘을 느꼈어요. 이곳에는 우리가 건축과 안전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비밀들이 담겨 있을 거라 확신했어요. 코리안타운 가장자리에 서 있으면서 저는 정말 중요한 무언가를 발견할 직감이 들었어요. 저는 단순히 재난을 취재하는 기자가 아니라 지식을 향한 탐구 여정을 떠난 호기심 많은 여행자라고 느꼈어요. 저는 이 특별한 곳에 대해 알아낼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우겠다고 다짐했어요. 이 새로운 건축 방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이곳 사람들이 건물만큼이나 튼튼하고 단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이번 임무는 지금까지 해본 어떤 임무와도 달랐어요. 극적인 상황과 도전들이 가득했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코리안 타운으로의 여정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고 이 이야기를 세상과 공유하겠다는 의지가 굳건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앞으로 나아갔어요. 이곳이 왜 특별한지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말이에요. 제가 코리안 타운을 떠난 그 첫날,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고요함을 본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그 후에 제가 목격한 일들은 제게 전혀 예고 없이 다가왔어요. 저는 로스앤젤레스에서 벌어진 재난에 대해 더 알아보고자 했고, 도시 깊숙이 들어갈수록 그 장면들은 더욱 극적으로 다가왔어요. 어디를 가도 불길이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두꺼운 검은 연기가 하늘을 가득 채워서 해가 보이지 않을 정도였어요. 저는 꽤 멀리서도 불꽃에서 나오는 열기를 느낄 수 있었어요. 마치 불이 생명력을 가지고 바람에 맞춰 춤추며 비틀거리는 듯 했어요. 사이렌 소리가 공기 중에 울려 퍼지고 그 소리와 함께 불길에 끊임없는 포효음이 섞여 있었어요. 도시 전체가 고통에 찬 외침을 내지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주로 나무로 지어진 집들이 있는 거리를 천천히 걸었어요. 나무 건물들은 불길에 순식간에 타올랐고 불은 한 집에서 다른 집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었어요. 저는 잠시 멈춰서서 타는 나무의 타닥거리는 소리와 도망치는 사람들의 외침에 귀 기울였어요. 그 장면은 무섭고 슬펐어요. 급히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쳐야 했던 가족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다 저는 한 무리의 소방관들이 오래된 소방차 주변에 모여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분들의 얼굴은 그을음으로 뒤덮여 있었고 눈에는 피로가 역력하게 드러났어요. 그분들은 옛 장비를 사용하고 계셨는데 그 장비는 한때 더 좋았던 때를 회상하게 만들었어요. 그중 한 분이 제게 직접 눈을 맞추며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 장비들이 너무 오래돼서 물도 부족해지고 있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해서 제 뱃속에는 불안이 엄습했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더 많은 생명이 위태로워질 것 같았어요. 더 걸어가던 중 저는 사람들이 사방으로 달려가는 복잡한 교차로에 다다랐어요. 저는 아이들이 부모님의 손을 꽉 잡고 있는 모습과 몇몇 노인분들이 도로변에 앉아 숨을 고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 혼돈은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심지어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 조금밖에 없는 물을 나누며 서로 의지하는 모습도 보았어요. 한 사람이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꼭 함께 해야 해요.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말씀이 제게 재난 속에서도 공동체의 정신이 빛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어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저는 코리안 타운에 대한 소문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어떻게 도시 한 구석만 전혀 불길에 휩싸이지 않을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곳에 대해 들은 이야기가 진실인지, 코리안 타운의 사람들이 정말 특별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잠시 쉬고 계신 또 다른 소방관분과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어요. 그분의 이름은 마이크였는데 불타는 광고판 그늘 아래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계셨어요. 마이크님의 눈에서는 슬픔과 결의가 동시에 느껴졌어요. 저는 마이크님, 어떻게 이런 상황이 이렇게 통제불능이 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쭤보았어요. 그러자 마이크님께서 한숨을 쉬며 이번 불은 저희가 전에 본 적 없는 불이에요. 이곳의 건물들은 이런 열기를 버틸 수 있도록 지어지지 않았어요. 저희는 더 나은 계획과 견고한 건축이 필요해요. 라고 답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코리안 타운에서 본 튼튼한 건물들과 여기서 목격한 옛 건물들 사이의 차이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저는 불길에 휩싸인 거리를 계속 걸었어요. 파괴는 한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았어요. 할리우드 힐스에서부터 작은 동네까지 불은 가차없이 퍼져나갔어요. 도시는 마치 막을 수 없는 적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듯 보였어요. 두려움과 결의가 뒤섞인 마음이 들었어요. 혼돈에 겁먹었지만 저는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심각한 상황의 중대함을 알 수 있도록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해야 했어요. 그 혼돈 속에서도 사람들의 진심 어린 모습이 빛을 발했어요. 저는 한 작은 가게 주인께서 한 노인분을 안전하게 도와드리는 모습을 보았어요. 공황 속에서도 그런 작은 친절의 행동들은 제게 희망을 주었어요. 건물이 불타고 있었더라도 서로를 돌보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속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여전히 친절과 힘을 찾을 수 있어요.
라고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그렇게 길고 힘든 하루가 끝날 무렵 저는 슬픔과 희망이 교차하는 마음을 느꼈어요. 도시는 혼란에 휩싸여 있었고 재난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저는 계속해서 이 상황을 탐구하고 배우기로 결심했어요. 코리안타운에서 들은 특별한 아이디어들이 이 불타는 도시에서 생명을 구할 열쇠가 될 수 있을지 알아보고 싶었어요. 걸음을 옮길 때마다 만나는 사람들의 얼굴마다 재난은 단순히 파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어요. 저는 이 혼돈의 이야기를 정직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전하겠다고 스스로 약속했어요. 모든 분들이 준비의 중요성과 강한 공동체의 가치를 깨달으시고 아무리 모든 것이 잃어 보였을 때도 결코 희망을 잃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이었어요. 불타는 도시의 혼돈과 파괴 속을 헤매다가 드디어 코리안타운 외곽에 도착했어요. 이곳에 발을 들이는 순간 로스앤젤레스의 다른 곳과는 확실히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공기는 훨씬 깨끗했고 여기서는 타닥거리는 불꽃 소리나 당황한 비명 대신 고요하고 꾸준한 웅얼거림이 감돌았어요. 정말 믿기 어려웠어요. 이 모든 재난 속에서 코리안타운은 마치 안전한 섬처럼 느껴졌거든요. 코리안타운의 거리는 깔끔했고 튼튼한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이 건물들은 주변에서 불타고 있는 나무집들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두꺼운 콘크리트로 지어졌고 벽은 아무것도 쉽게 무너뜨릴 수 없을 정도로 견고해 보였어요. 저는 넓은 거리를 천천히 걸으며 하나하나 세심하게 관찰했어요. 창문들은 밝고 반짝이며 햇빛을 반사하고 있었어요. 멀리서 짙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지만요. 마치 이 건물들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성스럽게 설계된 것 같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코리안타운 안전 시스템의 전문가 중 한 분이신 박성민 박사님을 만났어요. 박사님은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코리안타운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긴 마치 숨겨진 요새 같아 보이지만 저희의 비결은 아주 간단해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데 믿음을 두고 있거든요. 그 말씀을 듣자 저는 더욱 궁금해졌고 박사님께서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였어요. 박사님께서는 이곳의 각 건물이 한국의 특별한 건축 방법을 사용해서 지어졌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희 건물은 추가로 두꺼운 콘크리트와 첨단 방화 재료로 설계되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연기나 열기라도 감지할 수 있는 하이테크 센서가 설치되어 있어요. 센서가 작동되면 자동 스프링클러와 경보 시스템이 바로 작동돼요. 박사님의 열정이 얼굴에 고스란히 묻어 있었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 시스템이 마치 잘 맞물린 기계처럼 느껴지게 했어요. 저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추가 비용을 들이셨나요? 너무 비싼 건 아닌가요? 라고 여쭤보았어요. 박사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신 후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안전에 더 많은 비용을 쓰는 게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셨어요. 단순하고 저렴한 방법으로도 충분하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재난이 닥치면 그 추가 비용은 생명을 구하고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작은 대가에 불과해요. 그 답변을 들으니 정말 납득이 되었고 때로는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안전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코리안타운을 거닐다 보니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는 모습들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어요. 동네 가게 주인들, 이웃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 모두 서로 도우며 지내고 있었어요. 한 작은 식료품점 주인께서 노부부를 조심스럽게 길 건너편으로 안내하는 모습이 보였고 한 무리의 청소년들이 건물 밖에서 간이 응급처치소를 마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와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심지어 구석진 곳에서는 아이들이 놀며 웃음소리가 퍼져나왔는데 마치 이곳의 안전한 공간 안에서는 바깥 재난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어요. 어디를 가도 이곳 사람들은 한마음으로 뭉쳐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분들은 과거의 재난에서 교훈을 얻었고 불이나 다른 위험이 닥치기 훨씬 전에 대비를 해두었어요. 튼튼한 건물, 첨단 기술, 그리고 매일같이 실시하는 안전훈련들이 마치 퍼즐의 조각들처럼 어우러져 있었어요. 코리안타운에서 보여준 한국식 계획과 공동체에 대한 배려는 도시 다른 곳에서 본 것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조용한 거리 한복판에 서서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안도감과 감탄이 뒤섞인 마음을 느꼈어요. 코리안타운은 단순히 튼튼한 건물만 있는 게 아니라 서로를 깊이 아끼고 돌보는 공동체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곳 사람들은 재난이 닥치기를 기다리지 않고 미리 계획하고 대비를 해두셨어요. 그분들의 노력과 준비 덕분에 코리안타운은 불길 속에서도 신비로운 안전지대로 변모한 거예요. 주위를 둘러보며 저는 한 줄기 희망과 영감을 느꼈어요. 코리안타운에서 사용되는 아이디어와 방법들이 로스앤젤레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도시들에게도 귀중한 교훈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안전한 이 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서로를 아끼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최악의 재난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열쇠라는 생각이 더욱 굳어졌어요. 저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더 많이 배우고 세상과 나누기 위해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코리안타운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여기서 모두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사용하는 특별한 방법들에 대해 더 배우고 싶었어요. 여기 모든 것이 어떻게 이렇게 잘 작동하는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이 독특한 시스템의 일원이신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여러 지역 주민들과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지역 사회 지도자 이 씨를 만났는데요. 이분께서 마을이 어떻게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셨어요. 저희는 매일 연습해요 라고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소방 훈련도 하고 안전회의도 해요.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위험이 닥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있거든요. 이분의 말은 간단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정말 컸어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한 팀으로 뭉쳐서 서로를 아끼며 지내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이 씨는 저를 주민들이 비상대처 방법을 배우는 커뮤니티 센터로 안내해 주셨어요. 그곳은 다채로운 포스터와 쉽게 읽을 수 있는 안내문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불길 차단벽과 스프링클러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작은 모형들도 전시되어 있었어요. 한 젊은 자원봉사자가 이 모형들은 불이 퍼지는 것을 막는 방법을 보여줘요. 각 건물은 여러 겹의 보호막을 가진 성 같아요. 라고 설명해 주실 때 저는 그 아이디어에 정말 매료되었어요. 그들이 모든 것을 이렇게 계획한 방식은 안전이 단지 튼튼한 벽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함께 아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었어요. 또한 저는 매주 안전 수업을 진행하시는 은퇴하신 교사 김 여사와도 시간을 보냈어요. 김 여사께서는 정말 다정하고 인내심 있게 대해주셨어요. 한국에서는 배움이 멈추지 않는다고 믿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어른이 된 후에도 우리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계속 연습하고 배워야 해요. 김 여사님의 말씀이 제게 큰 울림을 줬어요. 제 삶 속에서도 언제나 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김 여사님의 수업은 간단하면서도 재미있었어요.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그림과 심지어 게임을 활용해서 안전에 관한 중요한 교훈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과거의 사건들에 대해 그리고 그때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힘을 합쳐 어려움을 극복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즐거웠어요. 코리안타운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첨단 기술이었어요. 저는 김민수 씨가 관리하시는 통제센터를 방문했는데요. 그곳은 수많은 스크린과 깜빡이는 불빛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여기가 저희의 심장이에요 라고 김민수 씨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저희는 모든 건물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요. 센서가 조금이라도 연기나 열기의 징후를 감지하면 시스템이 즉시 경보를 울리고 조치를 취하도록 해요. 스크린의 어느 한 건물에서 작은 빨간 불빛이 깜빡이는 것을 보자마자 그 건물의 스프링클러가 몇 초 만에 자동으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모든 것이 이렇게 빠르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김민수 씨께서는 저희는 한국이 오랜 시간 동안 공동체를 돌봐온 역사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기술과 교육에 투자해서 어떤 비상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해요. 라고 간단히 설명해 주셨어요. 그분의 차분하고 명료한 설명 덕분에 한국 방식이 단순히 돈을 더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걸 이해하게 되었어요. 제 초기의 의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이러한 시스템에 투자된 노력과 비용은
구출된 생명을 생각하면 정말 값진 것이었어요. 더 둘러보면서 기술은 이야기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코리안타운의 진정한 힘은 바로 공동체 정신에 있었어요. 이웃들은 서로 따뜻한 미소와 진심 어린 관심으로 인사하고 있었어요. 안전훈련 중에도 아이들이 행복하게 뛰노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들은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의 안전을 위한 것임을 알고 있었어요. 어른들은 안전회의에서 집중해서 듣고 질문도 하고 아이디어도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마치 서로 믿고 도와주는 큰 가족의 일원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조용한 거리를 걸으며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어요. 처음에 저는 추가 비용과 첨단 시스템에 대해 약간 회의적이었지만 이제는 이러한 아이디어들이 생명을 구하고 강한 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배우는 것은 서로를 돌보고 대비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깨닫는 일이었어요. 그날 하루가 끝날 무렵 제 머릿속은 새로운 아이디어들로 가득 찼어요. 저는 희망과 영감을 느꼈고 배운 모든 것을 고향에 있는 모든 분들과 나눌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한국 방식은 단지 튼튼한 건물과 스마트한 기술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사랑과 협동, 그리고 서로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에 관한 것임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건 어디에 살든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교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첨단 시스템과 기술에 대해 배우고 나서 저는 코리안타운 주민들이 비상 상황에서 어떻게 함께 협력하는지 직접 보고 싶었어요. 모든 세대,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각자 마을을 안전하게 만드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저는 불길이 로스앤젤레스의 다른 지역에서는 여전히 맹렬히 타오르고 있음에도 고요한 거리를 걸으며 부드러운 대화와 웃음소리가 들리는 걸 느꼈어요. 그 순간 저는 호기심과 희망을 동시에 느꼈어요. 저는 마을의 커뮤니티 센터에 모인 주민들과 함께 하게 되었어요. 그 건물은 밝고 따뜻한 분위기를 풍기었고 큰 창문을 통해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내부에는 세이프티와 터게더 같은 간단한 단어들이 적힌 현수막들이 걸려 있었어요. 가족들이 둥글게 앉아 지역 리더 최 씨께서 비상 상황 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최 씨께서는 명확하고 간단한 말투로 함께 준비하면 우리는 강해져요. 저희는 매달 소방 훈련을 해서 모두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목소리는 차분하고 자신감 있었고 제가 느끼기에 마을을 진심으로 아끼고 계신다는 게 전해졌어요. 저는 최 씨께서 코리안타운의 각 구성원이 비상 상황에서 맡은 역할에 대해 설명해 주실 때 귀 기울여 들었어요. 저희 아이들도 어르신들처럼 같은 교훈을 배우고 있어요. 라고 덧붙이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모든 세대가 준비되어 있고 누구도 혼자 남지 않아요. 저는 한 선생님께서 중학생들에게 비상키트를 점검하는 방법을 시연해 주시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학생들은 질문을 하고 선생님은 웃으면서 차근차근 답변해 주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모든 분들이 하나의 큰 팀으로 안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잠시 후 저는 자원봉사를 위해 모인 10대 청소년 그룹도 만났어요. 그들은 커뮤니티 센터 밖에 작은 응급처치 스테이션을 설치하느라 바쁘셨어요. 그들의 리더 미나 씨께서는 위기 상황에서는 매 초가 소중해요. 저희는 실제 비상 상황이 닥치면 신속하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자주 연습하고 있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어떻게 그렇게 침착함을 유지하시는 거예요? 라고 여쭤보자 미나 씨께서는 살짝 웃으며 서로를 지지하니까요. 누군가가 도와줄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 모두 더욱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게 큰 차이를 만들어요. 라고 답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저는 공동체의 힘이 바로 신뢰와 배려에서 비롯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또한 저는 오랫동안 코리안타운에 계신 다정한 박 할머님과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박 할머님께서는 과거 재난 때 마을이 어떻게 함께 뭉쳐 어려움을 극복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우리 마을에서는 모든 사람이 소중해요. 라고 따뜻하게 말씀하시면서 몇 년 전 큰 폭풍이 닥쳤을 때 모두가 힘을 합쳐 집을 다시 세웠던 기억이 나요. 미리 준비하고 서로 도와주면 두려운 상황도 오히려 우리를 더 가까워지게 만든다는 걸 배웠어요. 라고 하셨어요.
박 할머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반짝이는 눈을 보며 저는 그녀와 이 공동체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느꼈어요. 커뮤니티 센터를 둘러보던 중 저는 벽에 걸린 수많은 사진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 사진들에는 공동체 행사와 안전훈련의 순간들이 담겨 있었고 모두가 팀워크를 발휘하며 웃음과 노력으로 가득 찬 모습들이었어요. 주민들이 함께 이뤄낸 성과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것이 분명했어요. 저는 이곳이 단순히 첨단 기술이나 견고한 건물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협력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웃 간의 배려와 협동은 어떤 하이테크 센서나 스프링클러 시스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었어요. 오후 내내 저는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며 그들이 실제로 비상훈련을 실천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코리안타운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저를 더 깊이 연결되고 영감을 주는 느낌을 받게 해주었어요. 그들의 준비는 단순히 재난을 예방하는 것을 넘어 서로를 신뢰하고 돌보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있었어요. 저는 단순히 안전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인생 그 자체에 대해 배우고 있다고 느꼈어요. 이 안전한 피난처에서 저는 진정한 힘이 바로 단결과 준비에서 나온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코리안타운의 주민들은 재난이 닥치기를 기다리지 않고 언제든지 대비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어요. 그들의 일상적인 연습, 열린 소통, 그리고 공유된 책임감이 진정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있었어요. 그날 커뮤니티 센터를 떠나면서 제 마음은 희망과 감탄으로 가득 찼어요. 만약 더 많은 공동체가 이러한 준비와 협력의 정신을 받아들인다면 세상은 더욱 안전하고 따뜻한 곳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는 한 가지 명확한 교훈을 얻었어요. 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서로를 아끼면 가장 어려운 도전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코리안타운에서 보여준 준비와 공동체의 힘은 사려 깊은 계획과 따뜻한 마음이 어떻게 생명을 구하고 모두를 위한 더 강한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지를 반짝이는 예시로 보여주었어요. 코리안타운 한복판에 서 있으면서 저는 경이로움과 깊은 감사를 동시에 느꼈어요. 처음 로스앤젤레스에 왔을 땐 의심과 질문이 많았는데 이제는 안전과 공동체에 대해 전혀 새로운 관점을 보게 되었거든요. 저는 불타는 도시의 모습을 며칠 동안 탐방한 후 안전하고 세심하게 계획된 코리안타운의 거리를 걸어봤어요. 그러면서 제 인생이 영원히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저는 커뮤니티 센터 밖에 있는 벤치에 앉아 잠시 쉬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고 따스한 햇빛이 두꺼운 콘크리트 벽을 부드럽게 감싸주었어요. 그때 저는 박 씨, 이 씨, 김 여사, 김민수 씨 그리고 많은 분들과 나눈 대화들을 되새겼어요. 그분들의 간단하면서도 사려 깊은 말씀이 준비하는 것이 단지 첨단 기계나 튼튼한 건물만 있는 게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가족처럼 함께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었거든요. 벤치에 앉아있던 저는 도시가 불타던 혼돈의 순간들을 떠올렸어요. 연기, 포효하는 불길, 그리고 사람들 얼굴에 스쳤던 공포 말이에요. 그런데 곧 코리안타운이 어둠 속에서 빛나는 등불처럼 돋보였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이곳 사람들은 안전과 공동체에 투자하기로 선택한 게 확실했어요. 함께 연습하고 함께 계획하며 필요할 때 서로 도왔어요. 그 모습은 한국식 방식이 단순한 건축 양식을 넘어 삶의 방식임을 보여주었어요. 저는 다시 한번 통제센터를 방문하기로 결심했어요. 김민수 씨께서 반갑게 고개를 끄덕이며 깜빡이는 불빛과 스크린들로 가득한 방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여기 보세요 라고 부드럽게 말씀하시면서 이곳의 각 불빛은 약속이에요. 우리 이웃을 보호하겠다는 약속이요. 저희는 한국이 오랜 시간 동안 서로를 돌봐온 전통에서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거예요. 김민수 씨의 차분한 말투 덕분에 저는 안전함을 느꼈고 이 시스템이 신뢰와 노력 위에 세워졌음을 확신했어요. 통제센터를 떠난 후 저는 다시 거리로 나갔어요. 사람들이 즐겁게 대화하는 모습과 아이들이 웃으며 뛰노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또 다른 안전훈련을 준비하는 자원봉사자들도 보였어요. 그분들의 얼굴은 결연하면서도 다정했어요. 저는 몇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이 매 훈련을 정성스럽게 계획하는 과정을 들었어요. 훈련을 통해 모두가 비상시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익히게 된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 훈련들이 단순한 일이 아니라 팀워크와 배려의 축제처럼 느껴졌어요.
그때 10대 자원봉사자 미나 씨와도 대화를 나누었어요. 처음에는 이런 추가 절차들이 단지 번거로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라고 미나 씨께서 고백하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것들이 생명을 구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희는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한 가족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미나 씨의 말에 저는 웃음을 지었어요. 처음 로스앤젤레스에 왔을 때의 제 생각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깨달았어요. 저는 예전에는 단순하고 빠른 방법이면 충분하다고 믿었는데 이제는 조금 더 세심한 배려와 계획, 그리고 첨단 기술이 큰 차이를 만든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날 저는 한적한 공원 구석에서 노트에 제 생각들을 적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공원은 푸른 잔디와 다채로운 꽃들로 가득 차 있었고 긴 하루를 평화롭게 마감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제 여정이 어떻게 의심을 존경으로 바꿨는지 코리안타운의 놀라운 정신과 모두를 위한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내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사람들에 대해 글로 남겼어요. 튼튼하고 두꺼운 건물들,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다정한 미소가 진정한 안전은 사랑과 준비에서 온다는 걸 상기시켜 주었어요. 글을 다 쓰고 나니 하늘은 어두워졌고 첫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것이 바로 희망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코리안타운에서 배운 교훈은 제게 영원히 남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저는 이제 한국을 단지 첨단 기술과 튼튼한 건물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사람들을 돌보는 헌신 덕분에 새롭게 존경하게 되었어요. 때로는 처음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서 배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임시 거처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평온함과 결연함을 느꼈어요. 이 이야기를 세상에 꼭 전해서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으면 가장 어려운 재난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걸 알리고 싶었거든요. 저는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찾았고 코리안타운에서 진정한 안전, 공동체, 그리고 희망의 의미를 배웠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어요.